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시를 보는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인데,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이렇게 소재는 다소 재료의 재료, 글감. 이 소재가 이 주제랑 연관이 되면 제재라 그러고, 그렇죠? 이 제재에 대해서, 이 주제는 제자 이렇게 어이, 소재는 제야, 재료니까 재료, 감, 글감.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소재를 볼 때 아이들이 이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긍정, 부정 이렇게만 보는 느낌이 있어서 그걸 없애주려고 이걸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자연일 수도 있고 감정으로 볼 때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고 그리움일 수도 있고 생각나게 하는 매개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징적 의미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볼 때 소재든 뭐든 시를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제목을 한 문장화, 설이 눈 내리는 날에 어떻다 이렇게 문장화 시키지 않으면 완결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공부가. 그래서 문학작품은 전부 다 문장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한두 줄의 글로. 이게 설날이 설날에 눈 좋으니 기분 좋죠. 그래서 은총이에요. 새날을 다짐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꽉 채우는 너그러움이에요. 감정이. 이제 고운의 눈길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 노벨상에 자꾸 도미네이트 되는 이유는 시를 좀 쉽게 써요. 쉽게 쓰는데 서양 애들이 볼 때는 동양적인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번역도 많이 해서 많이 퍼쳤고. 그러니까 설레이는 평화로 덮이노라 이렇게 평화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왔어요. 고운 시에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정화, 깨끗하게. 세상이 쫙 하얀 눈으로 덮이니까 문형무상으로 깨끗하다. 이렇게 철학적인 사고가 들어가 있어요. 김광규는 이미지 중심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설이야, 눈 내리는 밤이야. 그쵸? 그쵸? 그런데 이게 쌓여. 그래서 슬픔이 고인다. 왜 슬픔이냐? 그러니까 그리움이다, 추억이다, 애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림 그리듯이 써요. 김수영은 독재 저양에서 눈이에요. 눈이 살아있으니까 시인의 정신이 살아있다. 그래서 시를 쓰는 동기면서 양심입니다. 자, 이영도는 낙화요. 그럼 꽃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꽃이 눈이라면 산화공덕으로 꽃잎이 하늘을 덮으니까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꽃잎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꽃을 하늘에서 뿌려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밟고 가는 것처럼 산화공덕의 의미, 추모의 의미, 축복의 의미입니다. 자, 김종길은 성탕제라는 시에서 성탄절 근처에서 반가운 옛날의 것이 내렸어요, 눈이. 그 눈이 차가운 눈인데 이 차가운 눈이 아버지가 고생하면서 옷자락에 묻힌 눈의 느낌이고, 그래서 내가 열병이 걸렸다는 것을 대립적으로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탄제로 내리는 눈은 사랑의 시기예요, 사랑의 시기. 성탄제. 사랑을 떠올리는 시기. 그냥 매개체예요. 근데 눈 밖에 돌아다녔으니까 차가운 늘 고생했던 아버지의 느낌. 수련받고. 꼭 그 결빙의 아버지랑 똑같아요.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싹 감싸고 있어 차가운데 그 안에 내가 있어 뜨거운 내가 있었어. 그러니까 결병의 아버지하고 성탄제하고 연결시키면 기가 막힌 문제가 나올 텐데 이해됐어요? 네. 자, 이래서 이용학의 그리움은 이게 눈이 내리는데 북쪽 고향을 생각해. 거기 한방눈 내린다. 그래서 가족 생각, 회상, 그리움 이렇게. 이육사는 지금 눈 내린데 지금은 눈 내리고 일제 탄압이 있고 그죠? 이렇게 이육사 같은 경우는 264번 제수번호 이렇게 해서 시대적 배경으로 시대적 비평으로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고, 백석은 남신이주의 유동의 박시봉 씨의 방에서 봤는데 이 바깥에 창밖에 보니까 갈매나무가 하얀 나무가 눈을 맞고 꼿꼿하게 서 있는 걸 보고 나도 의지를 가져야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살랑살랑 소리면 내리는 눈을 맞는다. 그러면 이게 현실인식, 지금 현재 현실인식, 그리고 의지를 북돋아주는 매개체, 이렇게 봐야 되고, 맑고 깨끗한. 그러니까 눈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원한이 있거나 뭐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맑고 깨끗한데, 일종의 실현의 모습, 의지를 북돋아주는 매개체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이육사는 꽃이라는 거에서 꽃 맹아리가 흠짝거려, 눈 속에서. 그럼 맹아리는 꽃 하면 좋은 거겠죠, 희망? 그거를 눈속 깊이, 시련이 있지만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시련이 있지만 하니까 탄압. 그러니까 꽃 맹아리와 대비되는 시점으로
근데 꽃이 나오는데 눈이면 굉장히 혹독한 느낌. 독한 느낌이 있죠. 안도현은 이렇게 진눈깨비가 되지 말고 한방눈이 되자 그랬어요. 펑펑 따스함으로 덮어지는. 그러면 진눈깨비와 대비되는 온정, 따뜻한 손길, 뭐 이런 느낌으로 썼고, 윤동주는 눈 오는 지도에서 한방눈이 내린대. 그러면 다 세상이 깔리죠. 네. 그 깔려. 그러면 이 덮여. 그 사람이 간 길이 없어져. 그래서 그리움, 내면의 모습, 이별, 이런 느낌으로 됐고, 황미나는 눈이 죽은 자의 눈물이래. 죽은 자의 눈물이 얼어서 내린대. 그러니까 슬픔을 구체화하는 대상, 하는 대상. 자, 안도현은 첫눈 오는 날 만나자. 그럼 뭐 약속이지. 만나는 약속. 그러니까 축복으로 만난다. 시기. 만남 약속. 이색은 시조에서 백설이 잦아든 줄어든 고래에 구름이 간신히 머문다. 그러면 이게 이 백설이라는 것은 눈이 막 내리는데 이게 줄어든 거거든, 골짜기가. 그러니까 정치적 변혁이 심하게 일어나는 거, 정치 태풍 어려움 이렇게 봐야 되고. 정어승은 맹인 부부 가수인데 노래를 불러. 거리에서 맹인 부부가 눈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면서 계속 먹으면서 노래를 불어. 근데 이 눈 자체가 눈이 내리고 희망을 노래하니까 맹인 부수가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의 희망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소설 보면 이청준의 눈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가 있는데 이 아내가 좀 또 현명해.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갖고 이 아내가 나와 어머니의 관계를 어색하지 않게 자꾸 매개체 역할을 해주거든. 근데 내가 고향을 떠나간 길, 그래서 버스 타고 온 길, 돌아온 길, 이게 눈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쫓아와서 그것도 눈길이고 어머니와 나가 서로 바라봐야 될 길, 이것도 서로의 눈길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의 길, 대화의 눈, 고향의 길, 그러니까 사랑, 그죠?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눈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나 상황을 보아가면서 소재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도 시를 해석해 봐야 되니까 보면, 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가 나오면 단락으로 나눠요. 이렇게 마침표죠. 자, 그 다음에 조. 이게 신기하죠? 이거는 세 줄이고 이건 뭐라고요? 네 줄이고 이건 뭐라고요? 다섯 줄. 점점 마음이 깊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지 말자, 되어내리자, 세 살이 되자, 그러니까 되어내려서 이것이 되자. 이게 되지 말고 끝줄만 봐도 흐름이 잡혀요. 네. 우리가 눈발이라면 진눈발이 되지 말고 한방눈이 되고 세 살이 되자. 이렇게 되면 결론이 끝난 거예요. 그럼 세 살에 대한 설명이 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한방눈의 설명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눈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 단락을 하나의 의미별로 끊었을 때 이 서술어를 연결시키면 분위기, 어조, 태도, 정서, 감정이 나오는 거고, 그죠? 네. 이렇게 구조를 보면서도 왜 이렇게 세 줄, 네 줄, 다섯 줄로 써줄까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이 결론으로 나온, 서술어에 나오는 결론들을 앞에서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거에 참 좋은 시죠? 네. 자, 다음. 자, 이렇게 되었는데, 고는 시도 하나, 이제 바라보노라 하고 끊어서 쭈루루룩 했는데, 평화로 덮이노라죠? 네. 여기네. 낯선 지역을 바라봤는데, 평화로 덮였다. 오, 되네요. 흐름을 잡는 게 쉽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이렇게 바라봤더니 쭉, 안에 어둠이노라. 그랬더니 그게 뭐라고요? 어둠이노라. 그러면 이렇게 뵀어요. 이것도 어둠이고, 이동. 안의 어둠이고, 마음속의 어둠인데, 이렇게 적막하고, 그죠? 귀를 가졌어. 처음으로, 귀를 가졌다. 처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죠? 보이지 않고 움직이는 것들. 자, 평화로 덮였는데, 이 평화를 정면으로 바라본 거죠. 그게 어둠이라고 그랬죠. 그럼 적막이죠. 그럼 어둠이 나쁜 것이냐 보자. 대지의 고복을 들을 수 있는 귀. 그죠? 깜깜하지만 대지의 고백을 듣는다. 그럼 자연의 소리에 들을 수 있는 거. 위대한 정막이죠. 위대한. 그렇다면 이게 대지의 고백을 듣는 위대한 정막. 그러니까 고요함 속에서 뭔가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툴이 잡히죠. 네. 자, 그걸 바라봤다고요. 언제? 눈 내릴 때. 왜? 평화롭게 덮이니까. 낯선 지역이 평화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자, 김광준 설야 이렇게 보니까 김광준 설인데 어느 곳 이렇게 끌어줬으니까 편하죠. 그런데 여기서 자, 먼 거 그리운 소식, 그럼 그리운 좋은 거네요. 그립다. 나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그러면 서글픈. 그럼 서글픈이네요. 그러면 켜고 여인의 옷 벗은 소리래. 뭐 그래서 희미한 눈발 추억의 설레인데 싸늘한 추억이야. 근데 싸늘한 추억. 추해. 근데 가쁘게 설레이고 이렇게 의상을 하고 고이 서려허 뭐가 슬픔이 그러면 싸늘한 추해가 어떻게요? 서글픈 자취인 양 눈을 느끼면서 그리운 소속으로 날린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보면 이렇게 이제 산문시로 되어 있는데 자, 눈 오는 지도 이걸 가지고 이 아까 눈길이라는 소설하고 같이 시험 문제 내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순이가 떠나는 아침, 여기는 사랑하는 순이나 뭐 순이가 떠나겠지만 사랑하는 순이 엄마라고 하기는 그렇고 누군가 떠난 건데 그 눈길에서는 내가 떠나는 거잖아. 한방눈이 내렸어. 근데 슬픈 느낌이 들어. 근데 창밖에 아득한 깔린 지도 위에 세상을 늘 다 덮어버렸어. 이 세상을 덮는다는 것은 아까 고운의 시와 같은 느낌이지만 세상 천지를 덮였는데 아무도 없어. 그런데 방 안을 봐 아무도 없으니까 벽과 천장이 하얗대. 왜? 이 하얀 걸 보니까 이 내면까지도 하얗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방 안까지도 방 안에 눈이 사실은 안 내리지. 네. 상상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역사처럼 홀로 가는 것이냐, 떠나기 전에 일러둘 편지라도 써서 내가 먼 거리, 마을, 지붕, 마음속에 남은 것이냐. 그러면 조그만 발자국. 눈길이 덮이니까 사라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A라는 사람이 떠났을 때 내가 이걸 바라봤을 때 엄마가 나를 따라오면서 자꾸 눈이 덮이지. 그러면 따라가는 흔적조차가 다 덮이지. 그게 뭐냐요? 엄마의 사랑이 눈에 덮이지. 그런 것처럼 나도 발자국을 누군가를 따라가고 싶은데 따라가지 못하지. 추억은 점점 흐려지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눈이 넘어간 남은 발자국. 눈이 녹는다고 발자국이 남지는 않겠죠. 근데 뭐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꽃이 핀다는 것이니까 그 발자국 자체를 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겠죠.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년 12장 한양 내 마음속에 눈이 계속 내리니까 눈이 계속 내리고 한방눈이 내리고 그 사람들 항상 그 눈길을 헤치고 갔던 순이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눈이 내리면 항상 그죠? 눈 덮인 길을 보면 이 옛날에 이게 찍었던 어머니의 발자국, 어머니의 사랑, 나를 쫓아서 버스 타는 데까지 굳이 쫓아왔던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되겠지. 그게 눈길이지. 그죠? 덮여있지만 네. 보여지는. 그런 덮여있지만 보여지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황미란 눈. 죽은 자의 눈물이다. 죽은 자는 이렇게 말없이 이승의 하늘 얼어붙은 눈물로, 얼어붙은 눈물이, 그죠? 눈으로 내린다. 한으로 덮였다. 뭐 이런 느낌이고. 안도연의 첫눈이 오는 날 만나자 보면, 첫눈 오늘 만나자 했어요. 만나러 가자 했어요. 네. 눈길을 걸어가자 했어요. 웃으면서, 만나러 가서 이렇게 하자. 그럼 첫눈이 내린다. 약속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첫눈이 내리겠죠. 바꿔서, 인과관계를 바꿔서 표현을 했어요. 그게 축복이래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려고 서성거리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두근두근하는 약속의 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잡고 그 서술어에서 하나, 둘씩 그 서술어에 대한 느낌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호승의 맹인 부부 가수가 보면 눈 내려서 어두운 길을 잃었네. 눈 내려서 어두워서 길을 잃었네. 그러면 이게 전제예요. 길을 잃었네요. 이 길을 잃은 곳에서 자, 이렇게 갈 길은 멀고 눈이 내려서 어두워서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맹운 부부니까 또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눈사람도 없는 겨울밤에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울음을 달래며 한방눈 내려 등여고 나기를. 근데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요거 자체가 이제 포인트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기다리면서 노래를 부르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앞질러 가고 건질 때까지 올 때까지
그죠? 절망에서 즐거움으로, 아름다움에서 건질 때까지. 이렇게 됐죠. 뭐. 한방눈 내리는데 갈 길은 먼데 노래 불러. 무관심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눈사람이 돼서도 인내하면서 참는 사람. 그러면 봄이 와도 녹지 않는 사랑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눈사람은 따뜻한, 그죠?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부르는 눈사람이 되겠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성탄제도 어두운 방에서 어두움과 빨간 숲길이 대비되고, 그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 있고, 이게 늙으신과 어린을 대비시키면서 어린 목숨을 지키고 있는데, 이웃과 아버지가 약을 따서 이게 산수유, 저도 이제 수목원 가서 빨간색 이렇게 봤는데, 산수유 열매 해열제를 따오셨어. 그러니까 나는 열이 있어, 이렇게 열. 걸빙이 아버지처럼. 근데 아버지가 서늘한 옷가락으로 이렇게 감싸안아. 바깥에서 이렇게 감싸안아. 그러니까 이 서늘한 옷자락이 열기 때문에 더 느껴지니까 아버지의 존재를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걸빙이 아버지도 이게 이 자리 철길을 지나가는데 여기 얼음 진 걸 보고 차가운 것만 보면 그때 아빠가 나 감싸줬는데 이렇게 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열로 상기된, 열병으로 상기된 걸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따금 눈이 칠 때 어쩌면 그때 밤처럼 눈만 딱 치면 그 성탄제 시기에 대한 축복을 깔면서 그죠? 네. 제가 나이 이 시 그때 아버지 나이 뭐 이렇게 그 나이에 한번 찾았는데 그럴 때 이런 느낌이 날까 뭐 했더니 이렇게 바깥에 차가운데 아이를 감싸는 마음은 알겠더라고요. 어쨌든 성찬대에 가까운 도시에 반가운 옛날의 눈, 그러니까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죠? 근데 이 눈 내릴 때 눈 속을, 요거는 고난일 수도 있죠. 앞에는 시련, 고난, 어려움을 해치고, 그러면 이 눈은 그 반가운 예배니까 아버지를 회상하게 하는. 그래서 서러운 30살에 아빠가 안 돼가지고 못 늙었어요. 일찍 아빠가 됐어요. 그런데 서늘한 옷자락은 사랑이죠. 산수유 알알이 이때 아버지가 따오는 산수유 이 내용이 혈액 속에 DNA 속에 흘러가지고 내 몸의 일부가 되어 있다. 사랑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자, 이런 것처럼 지금 소재의 누를 볼 때 그 소재 자체가 전체 어떤 기능을 하는가라는 걸 파악을 할 때 이 단락마다 이렇게 끊어서 그죠? 이 그 눈 말고 다른 소재들도 있죠. 이렇게 서술어를 중심으로 끊어서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 파악한 걸 제목과 연결해서 이 끝부분의 주제를 파악한 다음에 이 서술어의 이유가 뭘까? 여기 근거들을 찾아 나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시를 시험용으로는 독해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